안녕하세요. 건강 공부 처음이지 사과나무 배경입니다. 헬스 셰르파라고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. 대신해 줄 수는 없고 제가 앞서 가면서 그 길을 함께 가자는 의미에서 우리 그 산행 그 안내자 역할하는 셰르파라는 이름으로 우선 제가 한번 명칭을 한번 지어 보았습니다. 저는 이제 정보를 얻을 때는 누구한테 정보를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제 소개는 반드시 합니다. 저는 이런 사람, 이런 경력을 가졌고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으며 그래서 내가 가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그 정보를 나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.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고 싶으면 부동산 고수한테 정보를 들어야 되고요. 주식을 사고 싶으면 주식 고수한테 정보를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했고 예방의학 쪽에서 조금 오래된 경력이 있고 지금도 여러 사람의 건강 관리를 하면서 해드리면서 다양한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신다면 건강한 삶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주식, 부동산, 경영, 돈 버는 것 중요하죠.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듯이 건강에도 관심이 많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이나 노력에 대한 투자는 그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. 저도 관심 많아요. 우선 돈하고 건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지 뭐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지만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이 돈의 비중에 비해서 건강을 대한 비중을 조금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방을 개설할 때도 이미 알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에 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는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당장 내 눈앞에 닥친 현실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내 몸이 건강을 조금 더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건강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지만 건강을 잃기 전에는 끓고 나면 그 대가는 엄청납니다. 잃기 전에 지키는 그 투자 대비 잃고 나서 그 시간과 회복하는 시간은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잃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교육. 왜 불을 제가 항상 애들한테 불을 질러봐야 집이 홀라당 타봐야 불 지르면 불장난하면 안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진짜 내가 상상을 하면서 이런 생활과 이런 패턴을 가졌을 때 어떤 모습이 될 건지 상상해서 거꾸로 내가 지금 현재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건강 공부의 첫 시작이 될 겁니다. 오늘 건강 강의 첫 번째 시간은 오늘 시간은 환자혁명이었습니다. 조한경 닥터인데 이 책이 조금 강해요. 강하지만 어떤 면으로는 저 같은 사람은 속이 시원합니다. 그냥 찔러주거든요. 찔러주는데 첫 번째 오늘 쓴 거는 현대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. 현대의학. 결국은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암이 완치가 되고 완치되는 완치율도 높아지고 뭐 감염 바이러스는 이제 당연히 완치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 수명이 낮아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? 도대체 왜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당뇨가 생기고 왜 우리는 40대에 돌연사가 생기는 것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고 있을까라는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제기한 게 첫 번째 단락이었습니다. 그러면 이 현대의학의 문제점은 단순히 그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. 내 몸에 있는 면역 활성화 기능을 높여서 내 인체 공장 스스로 자율치유 능력을 올리는 방향으로 우리는 건강관리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
왜 질병이 시작되었고, 왜 암이 시작되었고, 왜 대상포진이 시작되었고, 왜 이런 뭐 아토피 비염 이런 거 있잖아요. 우리 나타난 증상들.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약물 의존이 아닌 내 면역 기능이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첫 번째 챕터의 시작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때 오늘 아침에 덧붙여 드린 내용은 결국은 자유치유 능력도 연습이 필요해요. 예전에는 약을 쉽게 구할 수 없으니까 뭐 흙 먹고 자랐다 이런 얘기도 들었잖아요. 뭐 그 정도로 오염이 안 됐고 환경 중금속 오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잦은 이런 약간의 비위생적인 상황에서 내가 면역력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연습. 하지만 요즘의 부모들, 젊은 부모들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어요. 우리 때. 약을 어느 정도 살기 좋아지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문턱이 낮아지면서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 약의 의존도가 높아진 아이들이 지금 현재 태어나고 있고 우리 때거든요. 태어나면서 내 자유치유 능력을 계속 이렇게 증진시키지 못하고 약으로서 계속 덮었던 아이들은 계속 그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예고를 드리자면 식이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. 제가 또 영양분 우리가 하는 거는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,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이 3대 영양소였잖아요.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, 이 영양소 이건 에너지를 나타내. 예전에는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만 영양소 3대 영양소로 했죠. 그 다음 비타민 무기질. 이 비타민 무기질은 극소량이 필요하지만 이 에너지를 내기에 필요한 조건이 되는 거고 이 비타민 무기질은 건강했을 땐 별 문제 없지만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나 내 몸의 기능이 이상했을 때 조금만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생명의 위협까지 줄 수 있는 게 엄청 중요한 것들이 비타민 무기질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기질, 그 다음에 식이섬유. 5번째 식이섬유. 이제는 채우는 영양이 아니라 빼는 영양 식이섬유. 그 다음에는 물, 공기, 마음. 맞지?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. 갑자기 생각 안 나네. 비타민, 무기질, 식이섬유, 물, 공기, 마음 9개. 지금 현재로는 이 9개 9대 영양소까지가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거론이 되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9대 영양소라면 이 9개 영양소를 내가 잘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.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식이섬유가 중요한 시대에 올 거예요. 왜? 빼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. 빼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식이섬유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